새로운 암이 발병할 확률을 100배 이상 높이는 이것 주의하세요. 사실은 그 암이 몸의 다른 곳으로 퍼지고 있었다고 하는 이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아마 정확하게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늘상 보던 이 모습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우주복 같은 옷을 입고 굉장히 주의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다루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자, 여러분들이 즐겨 하시는 항암 화학요법은 독성이 너무 강해서 약이 몇 방울만 손에 묻어도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든 항암요법이 병원이나 다른 곳에서 옮겨지는 도중에 항암약이 누출되게 되면 주요 생물학적 재해로 분류가 되면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주복 같은 옷을 입은 이 전문가들이 나서야 돼요. 항암요법이, 항암약물이 여러분의 몸 안에 투입이 되고 그 또 투입이 되는 동안 여러분의 몸 안의 혈관이나 림프관 그리고 기관 조직 같은 곳에 구멍을 만드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책의 저자, 암은 병이 아니다 책의 저자인 안드레아스 모리츠 선생은 특별히 홍채 분석 전문가입니다. 이 홍채 분석을 통해서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이 환자들의 몸을 관찰해 봤더니 환자들의 몸에 온몸의 조직에 여기저기 구멍이 뚫리고 손상을 입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의 이 혈액 검사나 여러 이 뼈밀도를 볼 때 많이 놀래요. 항암하시고 방사선 하신 분들은 뼈밀도가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류마티스 개수가 뭐 4개, 5개 다 걸려 있고. 이 항암 약물이 암세포를 파괴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암세포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몸 안에 많은 건강한 세포까지 함께 파괴가 돼요. 그래서 많은 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쉬운 속담이 있죠.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간을 다 태운다. 그게 이제 항암요법을 빗대어서 하는 아주 유명한 속담인데요. 그 결과 몸속의 모든 곳에 염증이 지금 많이 생겨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분들 보면 다 모자를 쓰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항암하고 나시면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또 음식물을 잘 못 드셔서 음식물만 봐도 임산부처럼 개깅을 하고 구토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음식물을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많은 환우분들이 음식물을 거부하는 신경성 식욕 부진에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복수도 차고 음식을 못 드시고 지금 이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어제 오늘 중증이신 분들이 꽤 들어오셔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데 현대의학이 암 치료를 받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무엘 앱스타인 박사는 미 연방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암요법과 방사선요법은 새로운 2차 암이 발병할 확률을 무려 몇 %, 이상 높이냐면 여기 보니까 몇 배 이상 높인데요. 10배요? 100배 이상 높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유방암 수술을 하고 항암 20차 하고 그 다음에 림프로 타고 폐로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뼈로 타는 그 수순을 겪으시면서도 내가 왜 계속 재발되고 전이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언제쯤 이게 이 암 환우분들이 눈을 뜰 수 있을까? 항암과 방사선요법은 새로운 2차 암이 발병할 확률을 무려 100배 이상 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종양을 더욱 치명적으로 만드는 항암제에 대해서 의학 학회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캔서셀이라고 하는 이 암세포지의 2012년 1월 17일자에 발표된 획구적인 연구 결과를 보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눈이 조금 떠지실 겁니다. 모든 1차 암, 여러분의 원발암, 유방암이든 폐암이든 여러분의 원발암 종양의 일부인 거의 분석되지 않은 세포 그룹이 암 진행과 전이에 대항하는 중요한 차단벽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암세포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지금 유방암 세포가 그리고 폐암 세포가 원발에서 발생된 그 암세포의 일부분은 그 암세포 가운데 일부분은 오히려 암이 진행되고 전이되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차단벽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세포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 암을 적이라고 생각하고 공격하시는데 오히려 암세포는 다른 곳으로 재발되거나 전이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요새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처치 가운데 하나가 혈관 신생이 되는 것을 억제하는 치료 요법을 많이 하고 있죠.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종류의 항암제, 표적 항암이든 혈관 신생 억제제든 사실은 이것은 종양에 대한 혈액 공급을 차단하면서 여러분의 이 주피세포, 모세혈관이 생성되기 전 단계에 있는 이 주피세포를 감소시키거나 파괴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전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과 이 암 전문가들은 이 혈관으로 구성된 종양의 생명 유지 시스템을 잘라냄으로써 성공적으로 영구적인 종양 퇴행을 달성할 수 있다는 아주 근시안적인 이 가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거예요. 뭐냐면 혈관 신생을 억제하면은 다시 말하면 이 암세포에다가 이 혈액 공급을 차단하면 신생혈관이 생성되지 못하도록 차단해주는 주피세포를 감소시키거나 억제함으로 영구적으로 종양을 퇴행시킬 수 있다, 물리칠 수 있다는 가정을 하면서 신생혈관 억제제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암의 악몽을 만드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암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그 항상성, 호미오스테시스, 혈압에 대한, 혈당에 대한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혈압의 이 시스토릭과 다이어스토릭이 120에서 80, 수축기압과 이완기압이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상태, 혈당이 정상적으로 공복 혈당이 70에서 110을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쉽죠? 이해하시기.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암 환자들은 모든 혈압에 대한, 혈당에 대한 정상적인 항상성을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암입니다. 그래서 암은 항상성을 다시 회복하려는 우리 인체의 마지막 치유 시도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새 최근의 연구는 이 암세포에다가 혈액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암을 감소시키는 치료법, 신생혈관이 억제돼서 암이 더 이상 이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암이 더 이상 크지 않을 거라는 가정하에 신생혈관을 차단했더니 이렇게 해서 암을 감소시키는 치료법이 의외로 종양을 공격적으로 만들고 의외로 원발암은 줄어들었는데 확실히 줄어들었는데 제2차 암이 위치와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2차 암으로 발병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암이 통제불능이 돼서 우리 인체의 다른 부분을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신체가 집요하고 의도적으로 신생의 여분혈관을 만들어내는데 몸이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묻고 싶으냐고 질문하고 있는데 자, 암세포는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생성되는 것이 암입니다. 이걸 일컬어서 모든 암세포는 형기성으로 변한 정상세포가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형기성 상태로 변한 것이 암세포입니다. 호기성,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는 호기성이고 산소가 없는 것을 형기성이라고 하는데 암은 많은 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포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위해서 형기성으로 변한 정상세포가 암세포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암은 뭐가 답이다? 산소가 답이라는 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왜 암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아서 형기성으로 이 돌연변이 세포가 됐냐면 여러분들이 콜레스테롤 음식을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 지방의 범인이잖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넘버원인 계란을 알뜰하게 하루에 2개씩 챙겨 드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즐겨 드시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음식을 계속 드시다 보면 대장이 먼저 막혀요. 대장 폐색이 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정상적인 배변은 2번에서 3번. 섬유질 농도가 높은 음식을 드시면 저지방 채식을 하시면 건강한 배변을 처리하실 수가 있는데 이 암은요 쉽게 말하면 똥덩어리가 계속 이 축척이 돼서 생긴 병입니다. 아주 쉽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배출되지 않은 독소가 유방에 축적이 되면 유방암이고 배출되지 않은 기생충과 온갖 신장의 결석들과 간의 담석들이 계속적으로 단단하게 섞여야 돼서 유방에 축적이 되면 유방암, 간에 축적이 되면 간암, 폐에 축적이 되면 폐암인데 여러분이 이상하게 암을 이상한 돌연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암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기를 암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이상한 돌연변이가 아니고 매일 먹은 음식물 독소 가운데 있는 젖산 피루부산과 결합되어 있는 특별히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에 많은 300여 종이 넘는 기생충들과 그것을 제때제때 제거하지 않아서 신장의 돌들이 요로결석, 칼슘결석, 인상결석 이런 단단한 돌덩어리들, 신장의 돌들과 간과 담낭에 축적되어 있는 돌덩어리들이 디스펑션을 일으켜요. 정상적인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생성된 것이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는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현기성으로 변한 정상세포가 현기성으로 변한 세포이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대장이 폐색되고 신장이 폐색되고 간과 담낭이 폐색돼서 산소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으니까 보셨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오셨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한 혈액이 끈끈하게 응고되어 있는 혈전 현상으로 덕지덕지 이 소나 돼지의 곱창처럼 엉겨있는 이 적혈구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도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 이 변이를 일으키는 게 바로 여러분의 암 돌연변이 세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폐색되어 있는 세포의 산소 공급을 늘리고 주피세포의 작용을 지원해서 암의 진행과 암이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암세포가 신생혈관을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신생혈관을 차단시키면 암세포는 박멸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2차 암으로 튀는 거예요. 원발암은 죽었는데 2차 암이 계속 재발되고 전이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을 일컬어 뭐라 그래요? 바보.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큰일이네요.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생혈관을 파괴하는 의학적인 접근법은 역효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재발 전이돼서 오셨잖아요. 근데도 원인을 모르시니까 제가 어쩔 땐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특정 암 종양이 고립되고 치료 가는 것으로 남아있도록 하고 암이 널리 퍼지고 통제할 수 없는 질병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암세포가 신생혈관을 내는 것인데 여러분 자꾸 신생혈관을 차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이 사용하는 바로 그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이 항암제는 암세포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간을 다 태워놓으니 암세포와 정상세포로 산소를 운반하는 암보호세포와 혈관까지도 함께 파괴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뭡니까? 리본데이, 유방암 환자들, 유방암 엑스레이 무료로 찍어주는 날 되면 여러분 다 흥분하셔가지고 꽃단장하고, 이온화 방사선 찍으러 신나게 가십니다. 어쩌면 이게 암 환자를 양산하는 지름길인데. 그래서 유방암 검사해주는 날 가시면 여러분들은 너무 좋아하세요. 대장암 용종 떼어주는 날 너무 좋아하시면서 검사들 받으러 가시는데 패트 6번 찍으면 암에 노출될 만한 방사선 피폭량을 가지고 있고 CT 10번 찍으면 암에 노출될 만한 방사선 피폭량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엑스레이 찍을 때 방사선 기사들이 저만큼 떨어져서 문 닫고 막 도망가서 엑스레이 버튼 누르잖아요. 방사선 피폭량이 여러분 뼈에 구멍을 내고 이런 이온화 방사선과 항암제는 뭐다? 암을 유발하는 발암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CT와 MRI, 물론 MRI는 이온화 방사선은 아닙니다. 그 중에 계중 낮죠. 혈액 검사만 해도 종양표시자 검사만 해도 어지간하면 다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이온화 방사선과 항암제는 발암성이기 때문에 새로운 암세포 제2의 이 전이되는 암세포가 신체의 거의 모든 것에서 발병하게 하는 가장 이 근본적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엑스레이 찍는 걸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자, 암이 더 퍼지도록 만드는 종양 성장 억제제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눈이 감겨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항암과 방사선과 신생혈관이 억제되도록 만드는 이 억제제가 사실은 종양을 확실하게 현저하게 퇴행시키고 줄일 수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죠? 예,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거예요. 원발암은 죽었는데 2차 암이 유방암 세포는 확실하게 죽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 보니까 다수의 새로운 암을 발생시키는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유방을 절제할 때 림프를 절제하니까 림프는 우리 몸의 파수대인데 파수대를 다 절제해내고 나니까 어디로 튀어요? 예, 림프로 전이가 되고 그 다음에 유방에 가장 가까운 곳인 폐에 전이가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뼈에 구멍을 냈으니 뼈로 전이가 되고 이 수순을 겪고 계시는데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눈이 감겨서. 자, 생물학적 대량 학살이 남긴 수십억 개의 죽은 암세포와 주피세포 외에도 염증을 일으키거나 손상된 수십억 개의 세포와 혈관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새롭고 공격적이고 치명적인 암의 발생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암은 진단 장비로 발견하기에 크기가 너무 작고 의사들은 적어도 당분간은 완치되었습니다는 자랑스러운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런 암들은 필연적으로 1년 내지 2년 안에 크기가 더 커져서 진단을 통해서 발견되고 이전에 완치되었다고 선언했던 그 의사가 환자에게 암이 재발되었네요. 폐로, 림프로 전이되었네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90% 이상이 원발암에서 재발돼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왜 암이 재발되고 전이되는지 원인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딱 더 여러 이제 의사들이 얘기하는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세요. 앞에서 조명된 연구 결과는 항암요법이나 방사선이나 신생혈관을 차단하는 치료법을 포함한 현대의 암 치료법은 우리를 오히려 공격적인 암에 걸리게 하고 여러분의 생존 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곤도마키토 같은 양심적인 의사들이 쓴 항암제로 살해당하다 책에 보니까 항암 방사선 수술 3대 대중요법을 한 사람들과 이 천연치유나 대체의학 없이 그냥 그대로 아무 처치도 안 한 사람들의 5년 생존율을 비교해 봤더니 2%도 아니고 0.0002% 차이더라고요. 죽도록 고생하고 삶의 질은 죽도록 떨어지고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은 재발 전이는 없는데 재발 전이를 경험하시면서 자, 이 연구에서 책임자인 라후 칼루리 박사, 하버드 의대 팀 등은 실제로 주피세포, 모세혈관 전 단계인 주피세포의 표적이 종양으로의 혈관 성장을 억제하는 약물이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종양 성장을 실제로 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주피세포는 혈관을 덮고 그들의 성장을 지탱하는 이 맥광 구조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혈액이든지 림프액이든지 체내에 운반시키고 순환시키는 이 혈관 구조를 맥광 구조라고 하는데 맥광 구조의 중요한 모세혈관 전 단계의 주피세포를 차단하면 과연 암이 줄어드는가 연구를 해봤어요. 칼루리와 그의 팀이 하버드 팀이 우연히 발견한 것은 놀라울 뿐 아니라 극도로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상태가 돼서 오시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 베스 이스라엘 디코니스 메디컬 센터의 보니 프레스코텟 박사는 종양세포 그룹이 암의 확산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모세혈관 전 단계인 주피세포가 전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설적인 발견이라는 이 논문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또한 프레스코텟 박사는 칼루리와 그의 동료들은 유방암에 적용했을 때 유방암의 종양에서 주피세포의 수를 60% 줄임으로써 25일 동안 종양의 부피가 30% 감소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많은 의료인들과 암 환자들은 박수를 쳤어요. 저도 항암하고 오시면서 암세포가요. 항암 10번 했는데요. 암세포가 10%나 사이즈가 줄었대요 하면서 좋아하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 29년 동안. 그래서 많은 의료인들과 암 환자가 종양 수축이 표적암의 성장을 막거나 늦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의학계는 이것이 바람직한 효과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종양학자들은 이러한 접근법이 과연 암 치료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환영했어요. 환영했는데 불과 1, 2년 만에 여러분들처럼 된 거예요. 그러나 연구진은 주피세포를 60, 70% 파괴했더니
유방암 원바람 세포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다른 곳으로 튀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지금 뼈까지 전이돼서 오신 분들이 여기 한 대여섯 분 계시죠? 뭐 대여섯 분이 아니네요. 어제 오늘 들어오신 분까지 해서 10분이 넘어요. 원바람 유방암은 확실히 줄었는데 2차 폐로 림프로 튀어버린 거예요. 전이가 됐어요. 2차 폐종양의 수가 무려 몇 배가 증가했냐면 3배가 증가해서 종양이 전이된 것을 발견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만 알고 뭐는 모른다? 둘은 모른다. 예. 숲을 보셔야지 나무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칼로리는 종양의 크기가 작아진 것만 본다면 물론 너무 좋아요. 저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전이 안 되기를 정말로 너무나 소원하고 바라는 바예요. 하지만 전체적인 양상을 봤더니 종양 신생혈관을 억제했더니 오히려 암 진행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암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실은 암이 몸의 다른 곳으로 퍼지고 있었어요. 이래서 여기 오셨잖아요. 다. 해도 계속 퍼지고 잘라도 계속 퍼지고 이제는 눈을 좀 뜨시라는 거예요. 프레스코 텟 박사는 이식된 신장의 세포암 및 흑색종과 같은 암에서도 실험을 반복해 봤는데 여러 종류의 암에서 이러한 발견에 입증한 칼로리가 우리는 훌륭한 모세혈관 전 단계의 주피세포 보호막을 가진 오히려 큰 종양이 여러분 암 사이즈를 줄이는데 몰두하시는데 오히려 주피세포를 보호하는 막을 가진 큰 종양이 같은 종류의 작은 종양보다 전이가 낫다는 거예요. 오히려 유방암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예. 항암 방사선을 하면서 암세포는 줄였는데 사이즈는 줄였어요. 근데 어디로 튀냐면 어디로 튀어요? 폐로 튀고 림프로 튄다는 거예요. 그리고 뼈로 튀고. 자, 이 모든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종양을 축소시키는 것이 가장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목표일까요? 여러분, 암 사이즈는 줄이는데 유방암 원바람 사이즈는 줄이는 것이 목표였어요. 예. 그런데 원바람의 사이즈는 줄였는데 폐로, 림프로, 뼈로 전이되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목표이셨어요? 자, 이제는 좀 생각들을 하시라는 겁니다. 생각들을. 의료 전문가들의 주장이 아무것도 모르는 암 환자들에게 이렇게 밀어붙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곤도마키토가 얘기했죠. 분명히 와 의사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이 암이 30% 줄었어요. 항암 10번 하고 항암 20번 했더니 암이 50% 줄었어요. 와 암 사이즈가 현저하게 줄었어요. 환자도 의사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저도 너무나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폐로, 림프로, 뼈로 온몸으로 전이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진정한 목표는 아니셨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암 종양 진단을 받았고 의사가 제안하는 치료법이 종양의 크기를 30%까지 줄일 수 있었는데 동시에 2차 종양이 발생할 확률을 300%나 증가시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곤도마키토 같은 항암제로 살해당하다. 또는 항암제는 사기다라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죠. 많은 암 전문가들이 실제 있는 상황을 그대로 증거한 책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wake up! 눈을 좀 뜨시라는 겁니다. 계속 재발전이 수없이 재발전이 돼서 뼈까지 전이됐는데도 아직도 죽을 때까지 항암을 하셔서 암세포는 현저하게 줄어서 70% 줄어 있는데 환자는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외로운 길을 걷고 있죠.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 근데 환자들이 눈을 뜨려고 안 해요. 눈을 뜨려고 안 하셔서 제가 참 힘들어요. 조금만 아프면 약에 의지하고 조금만 아프면 조금만 열이 나면 발열 증세가 나면 몸에 독소가 많고 염증 수치가 높으니까 빨리 염증 수치를 내리기 위해서 독소를 빼내려는 노력은 안 하고 더 심한 독소를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배에 구멍이 났어요. 구멍 난 배를 땜빵할 생각은 안 하고 뭐 하냐면 계속 물 퍼내고 있어요. 계속 1차 항암, 2차 항암, 10차 항암, 100차 항암 하면서 계속 물만 퍼내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 하는 거예요. 자, 제2차 신생암이 발병할 확률을 100배 이상 높이는 이 처치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눈을 좀 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